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체제 등장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추가 경정 예산 원래 어제 합의 처리가 됐어야 하는데 네. 오늘까지 지금 뭐 파행의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요. 사실 그 이정현 이 새누리당 대표와 만났을 때 분위기 좀 훈훈해서 이제 두 거대 여야가 정상 체제가 됐으니까 좀 협치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지금 보수 여당의 대표가 호남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야당의 이 대표가 TK 출신이에요. 이것도 재밌는 좀 변화의 조짐 아닌가 했는데. 양쪽 다 처음이죠. 그럼.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 추경 어떻게 보십니까? 풀릴 수 있을까요? 오늘 뭐 일단 물 건너갔죠. 오늘은 물 건너갔고. 네, 문제는 그럼 내일은 통과되느냐인데 네. 그것조차 불투명하다. 아, 거기서요. 그러니까 네. 오늘까지가 임시국회고. 그렇죠. 내일 9월 1일 되니까 정기국회가 내일. 이제 개회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9월 2일에는 정부의 본예산이 국회로 넘어옵니다. 네. 그러면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이게 같이 본회의에 계류된 경우가 한 번도 없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새로운 기록을 또 세우는 건데 네. 사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무언가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좀 새로운 국회상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국민들의 기대도 많았는데 네. 이번 추경 처리만 봐도 일단 22일 날까지 하기로 한번 했다가 네. 그다음에 30일까지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시간까지 못 박은 사인을 하긴 했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모임이나 뭐 어떤 회사에서 약속을 했을 때 그걸 못 지키면 최소한 해당되는 분들한테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 이런 네. 얘기라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는 국민들한테 2번이나 추경 처리와 관련된 기한 약속을 어겼음에도 저는 글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일단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아쉬움이 좀 있고 현재 지금 이 추경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쟁점이 크게 봐서 그 누리과정 예산 관련된 부분 네. 그리고 개성공단 피해 기업들 맞아요. 지원하는 거 이 네. 문제에 대한 거고 한때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한 3천억 정도 네. 새누리당은 3천억은 안 되고 2천억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중간에서 그러면 양쪽에서 500억씩 깎아서 2,500억에 합시다. 네. 이래서 어느 정도 조금 접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도로 거의 지금 강경한 상태로 돌아간 네.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하여튼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쏘고 여러 가지로 중국의 또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네. 압박도 세고 이러한 여러 가지 난맥상이 얽혀 있는 가운데 추경 처리 하나를 지금 국회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의 눈을 국회가 의식해서 빨리 내일은 꼭 좀 처리를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 관련 지방채 문제가 어제 컸으니까 이 교문위의 여야 간사를 어제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다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게 그대로 이 조윤선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이어져서 처음에 후보자 선서하시오 그랬더니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들이 선서하지 마세요. 위원장 사퇴하세요. 지금 이 난리가 나서. 여당이 네.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건 처음 봤어요. 야당만이 하는 반쪽 청문회는 처음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지금 누리과정하고 개성공단 이게 표면적인 이슈인데 묘한 혹자는 황금 분할 이러면서 3당 체제와 20대 국회 의미를 할 때 네. 1, 2당이 다투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국민의당이 네. 뭘 할 것이다. 그랬었죠. 근데 사드 문제라가 몇몇에서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부터 강한 기조도 보이고 네. 이번 추경 일단은 말이에요. 대원칙은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켜져야 한다. 네. 이건 굳이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네.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안 됐다는 점에서 20대 국회가 역시 기본적으로 이전 국회들과 달라진 게 없다. 즉 네. 여의도 직업 정치인들의 DNA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도 한번 비극적으로 확인하는 거고 둘째는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이번 네. 국면만 놓고 보자면 네. 2, 3일 동안 국회 돌아간 것을 좀 현미경식으로 자세히 뜯어보면
이쪽에서는 달라진 의석 분포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누리과정 예산을 그렇게 이제 네. 한 측면이 있고요. 교문위에서 6천억 이렇게. 네. 그거에 대한 정치적 사전 마사지라 그럴까? 네. 이런 게 없었다는 건 좀 아쉬워요. 그렇지만 과거에 여당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 왔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서로가 뒤를 돌아볼 필요는 있다. 그다음에 어차피 국민의당이 그런 역할을 자임했다면 말로만 그럴 게 아니고 좀 더 뭘 발휘하는 게 좋았다. 물론 아까 양측의 금액 차이를 500억씩 하고 그런 건 했는데 그건 좀 상식적인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 견인해낼 때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확실히 부각되는 것이지 현재 이대로 가면은 좀 유야무야 되는 감은 있고요. 이거 아주 힘들게 됐어요. 본회의와 본예산과 추경. 맞아요.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추경은 해주기로 한 거면 이건 이대로 털고 나머지를 해야지 연계 전략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그다음에 이미 역치 피로도가 높아져 가지고요. 큰 효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회가 이렇게 밀리면 안 되는 게 내일이면 9월이고요. 그렇죠. 정기국회인데 보름 후에는 추석입니다. 추석 민심 명절이고 그리고 나면 바로 또 국정감사로 이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장기화되면 힘들겠다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 인식 속에 추경하면 일단 경제 살리기 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주장하고 있는 이 누리과정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수록 사실은 저는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 꼭 좋지도 않다. 물론 민생이라는 그 얘기를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지만 역으로 본다면 또 그 부분과 추경이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본예산 부분에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한다든지 뭔가 좀 이 타협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네, 붙이면요. 말씀하세요. 추경 이코르 민생에 도움되는 것, 꼭 해야 되는 것이라는 등식 또는 이미지가 박혀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엄밀히 말해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네. 추경이란 건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해마다 추경을 하고 있고 이게 너무 루틴하게 습관처럼 됐어요. 네. 그리고 추경하면 서민을 살리는 좋은 것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만큼 정부로서는 홍보를 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원칙적으로는 이건 굉장히 엄격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 400조 7천억 원 이것도 슈퍼 예산이라 그러더니 내용은 빡빡해서 내년에 또 추경 예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걱정이 됩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지금 아까 3부에서 언급해 주셨어요. 소국장님. 대선 레이스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광주에서 대권 출마 선언 사실상 한 것이다. 대권 얘기해 보겠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체제 등장과 함께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자, 새누리당은 친박이 장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이 장악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비주류 진영들이 모여서 제3지대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계 개편해야 된다. 급부상하고 있는데 향후 가능성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 이른바 제3지대론 그것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아하.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도 대선 출마 선언 SNS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3지대론에 대해서 관심 없다. 안 나간다 그랬죠. 예, 이렇게 당내에서 확실하게 싸운다 그랬습니다. 예,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이 이제 이론상으로 보면 쉽게 얘기했을 때 새누리당의 친박 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친문 세력을 빼고 나머지가 다 모여서 하나의 후보를 내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쉽지만 그것이 어떤 공통분모라든지 또 그 과정에서의 다양한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런 것들이 얽혀서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고요. 결국은 저는 엊그제 그 안철수 의원이 광주에 가서 일종의 대선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 대선은 3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총선 때도 그렇게 됐지만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강하게 치고 나오면서 결국 3지대론이든 뭐든 하여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나는 대선에 계속 고한다. 네. 이 얘기를 그냥 확실하게 이른바 말뚝박기를 해버린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3지대론이라고 했을 때도 그 세력들이 국민의당으로 합류하는 형식일 가능성이 훨씬 높지. 이게 국민의당 하나 어디 또
다른 쪽 하나 뭐 정의화 의장이 추진하는 곳, 뭐 이재호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들. 곳, 또 뭐 비박계, 비문계 다 이런 것은 뭐 그냥 그건 시나리오 상이지 네.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느냐. 안철수 전 대표가 2012년에 첫 대선 도전할 때가 네. 제 기억에는 2012년 9월 19일이에요.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제 한 3개월여 전에. 맞아요. 딱 3개월 전에. 네, 그런데 했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1년 한 이 3, 4개월 남았죠? 왜 이렇게 빨리 한 겁니까? 행여라도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네. 그리고 나 분명히 간다. 뭐 이런 거 강조였겠죠. 네, 네. 또 거기가 광주이기도 하고. 네. 지금 제2의 안철수의 화려한 스타트 또는 컴백을 가능하게 한 게 광주 아니었습니까? 네, 결국 네, 그렇죠. 광주 호남. 전라남북도 광주지만 그중에서도 그 핵심적인 태풍의 진원지는 광주였고요. 정당이나 정당에 준하는 정치 결사체가 한두 개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올가을부터 내년 아하. 봄 사이에. 그런데 뭐 흔히들 예측하다시피 정의화 라인과 뭐 이재호 라인 네.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정당 또는 정치 결사체들이 정계 개편을 이끌어낼 만큼의 주도적 추동력을 갖지는 못할 걸로 봅니다. 네. 그래서 제3지대론이 지금 일부러 누가 굴뚝에 연기 내려고 아궁이에다 뭐 좀 신문지 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아하. 정도로 네. 좀 자규적인 냄새가 나오는데 아하. 저는 결국은 그냥 간단히 말하라면 찻잔속 태풍에 그칠 것이다. 아. 제3지대로는 네. 상상력의 소산이지 실현 가능성은 대단히 약하다. 그리고 띄워본들 힘을 얻을 구조가 네. 아닌 것 같다. 야. 지금 보면은 이게 안철수 의원이 좀 발빠르게 이른바 대선 도전 선언을 한 것이 네. 저는 일종의 선점 효과를 지금 노리고 먼저 치고 들어갔다. 뭐 이렇게 보거든요. 네. 이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 두고 봐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가 이제 한 뭐 11월 넘어가면 막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연말에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손학규 지금 더불어민주당 고문 같은 경우도 뭐 하산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게 이제 조만간 어쨌건 정계복귀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장 안으로 링 안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김부겸 의원도 얘기를 했어요. 박원순 시장도 뭐 조만간 희망 새물결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조직을 만들면서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움직입니다. 아하. 이런 등등등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연구소를 이제 가을에 만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대선을 둘러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속에서 안철수 의원이 빨리 그런 부분을 선점해서 치고 들어가는 게 네. 아무래도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효과도 높고 또 이른바 그 대선 판 자체를 장악해 들어가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치고 나온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언이 과연 선점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강윤 평론가께서 이 제3지대로는 좀 자기적인 냄새가 난다. 누군가 아궁이에 불 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일부러. 네, 이 이슈는 저희 작가가 집어넣은 거거든요. 일단 홍기희 작가를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게 우리만 다루는 게 아니라 워낙 그럼. 많은 언론에서 다 제3지대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추석 전후에 예. 이 어쨌든 그 손학규 전 고문 현재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정계 복귀로는 나왔고요. 굉장히 이 측근들이 그 관측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데 돌아오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할과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당적 여부를 계속 가지고 가느냐 탈당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액션이죠. 네네. 선언이고 네. 정치를 시작한다. 그러면 당적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면 그것은 더불어민주당 큰 울타리 안에서 네. 자기 외연을 밖으로 넓혀 나갈 망정 주 무대는 발은 거기에 딛고 해야 되는 네네. 것이고 그게 아니다. 국민의당으로 바로 가지는 않더라도 정말 말 그대로 제3의지대 또는 광야에서 네. 나 혼자 내 땅에서 하겠다 그러면은 당적을 버려야죠. 고문 상태, 고문 명함을 가지고 다른 집 영업하거나 자기 장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회사를 직함을 버리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마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더 깊고 길어지고 커지지 않나 네. 싶은데 글쎄요. 저는 쉽게 당을 떠날 명분은 그닥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소 국장님 어떻게 관측하세요? 손학규 전 고문이 한 번 탈당을 한 적이 있죠. 그랬죠.
그러한 전력이 뭐 김부겸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 한번 한나라당에서 탈당해서 온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탈당하기는 부담이 너무 큰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지금 당적을 버릴 만한 마땅한 어떤 계기나 명분이 사실 없죠. 지금. 그럼 당적을 버려서 다른 국민의당으로 예를 들어 간다? 어떤 명분이 있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당적을 버리기는 어렵고 저는 손 전 고문이 어쨌건 정계복귀 선언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조금 외연, 중도로의 어떤 외연 확장 가능성? 이런 이제 다양한 움직임들을 좀 펼치겠죠. 그러면서 네. 좀 더 전개돼가는 정계가 전체적으로 내년 뭐 한 3월에서 5월 이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변화 속에서 혹시 뭐 해청모의를 한다든지 이러면 또 한 번 그때 어떤 변화의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당장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그대로 갖고 조금 더 이 정치권 현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면서 몸집을 좀 불려가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모두 이 제3지대론에 대해서는 다소 비현실적이다.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낮다.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계신데요. 자, 김부겸 의원이 지금 두 분 말씀에 부응하는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대권 도전은 선언했는데 문제는 당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와 함께 당내에서 싸우겠다 그랬는데 네.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이 대세론에 반대로 나온 게 제3지대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세론은 무난한 패배의 다른 이름이다. 치열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경선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두 분 짧게 이 문재인 이 지금 친문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주류에 좀 충고를 한 말씀 주신다면. 동일선상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출발해서 레이스를 펼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후보가. 네. 네. 문재인 여러 가지 좀 앞서 있고 그러니까 10m 앞에서 뛰고 그래서는 네. 안 되고 일부러 뒤도 아니겠지만 네. 김부겸 의원, 이재명 등등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어떤 파괴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먹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세론, 이른바 네. 문재인 대세론 상당히 흔들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쨌건 야당의 그동안의 전통 같은 것들을 보면 이 굉장히 경선 과정 자체가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하고 활기차고 정말 뭔가 비전을 막 만들어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른바 대세론이라는 데 안주하는 순간에 지는 것이다. 저는 김부겸 의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 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여름도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슬로우. 좋은 커피는 아이스로 즐길 때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카페 카누. MG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매일매일을 좋은 날로 만들어주는 금융 MG 새마을금고가 응원할게요. 믿어주고 키워주고 함께하니까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경수,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9월에 뵙겠습니다.